이 홍준표 테마주가 MH호탄을 보강선언 무학 이렇게 휴맥스 홀딩스에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또 요새 이제 근간에 강일신님 안녕하세요. 근간에 조금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플라잉카 관련주죠. 이 플라잉카가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차죠. 이런 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또 하나가 가덕 신공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인맥주. 근데 사실은 인맥주는 조금 위험해서 인맥주보다 항상 정책주가 조금 안정하고 좋은데 어쨌거나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상황을 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할 만하거나 위치가 좋은 게 있다면 우리는 좋은 신상, 네, 신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리죠. 어쨌거나 좋은 종목을 발견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을 고르거나 이 종목을 사도 괜찮을까? 또는 이 종목 한번 매수해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건 과연 이 종목들이 월봉, 그러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주식의 위치가 과연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현재 위치, 이 주식이 비싼 거야, 싼 거야. 물론 이거 절대 가치는 없지만 이 주식의 현재 가치를 볼 때는 항상 월봉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위치가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추세. 이 주식의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주식이 추세 턴을 했나? 요거는 바로 주봉에서 보죠. 그래서 월봉과 주봉의 위치를 판단으로다가 짜미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일봉에서 하는 일이죠. 자, 월봉은 한 달 한 달에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짜리죠. 이 한 달을 말해주고 주봉은 한 주짜리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 캔들 하나. 그리고 일봉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캔들이 됩니다. 이형님 안녕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건 장기 추세인 월봉의 차트를 보고 주봉에서 추세를 이해한 다음에 매수 맥점을 일봉에서 잡으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할까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월봉의 위치고 월봉에서 너무 높다면 잠깐은 망설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높은 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자, 항상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월봉에서 높은 데 물렸을 때 위험성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때 MH 메탄올의 15년도 7월 달에 이때도 역시 MH 메탈은 온갖 좋은 뉴스는 다 나왔을 거예요. 그죠? 16,000원, 자, 1,700원짜리가 16,000원 10배를 갔습니다. 근데 이때도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물린 거죠. 자,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갔으면 좋은데 떨어졌죠. 이렇게. 그러면서 저 17,000원짜리가 얼마가 됐냐면 결론적으로 이때 가격 기준으로 자, 저점이 4,500원이 됐죠. 자, 1,700원 하던 주식이 이렇게 16,000원 찍고 4,500원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쯤에서 발견했을 때 주식을 자, 이렇게 여기쯤에서 발견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1,795원짜리가 16,000원이 된 거고 요거는 16,000원짜리가 6,000원이 돼서 주식이 싼 게 아니고 1,700원짜리가 아직도 6,000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테마를 타고 올라갔다 밀리면 자기 자리를 찾아오죠. 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월봉에서 고점에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샀으면 고점에 샀으면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빠른 손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MH 에탄올은 굉장히 높죠. 18년도 10월 달에 저점이 4,000원짜리가 자, 고점이 얼마를 갔냐면 지금 이번 달 고점 기준으로 19,500원, 446, 4520 거의 5배가 조금 안 되게 자, 4.5배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났듯이 지금 MH 에탄올이 홍준표 관련주로 쭉 날아가고 있죠. 이 친구에서 가니 못 가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높다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 보면 역시 이렇게 돼 있고 일봉에서는 급등하고 있죠. 이날 상한가, 이날 쉬었다가 또 이날도 거의 26%. 이러니까 여기서 벌써 60% 가까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친구를 사기가 힘들죠. 이 저차저점 기준으로는 거의 2배, 100%가 나온 거죠. 자, 100%가 나왔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 2배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200%인가? 어쨌거나 플러스로 얘기하겠습니다. 100% 나왔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죠. 패스. 이렇게가 됩니다. 코나님 안녕하세요. 코나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 일단 패스. 뭐 단기 단타를 해도 괜찮지만 분봉을 보고 빠른 수익.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월봉에서 높다 보니까 온갖 그 많은 온갖 좋은 재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빠르죠.
그렇지만 손실도 빨라요. 수익도 빠르고 이건 단기 단타 잘하시는 분들한테 많고 맞는 거죠. 일단 우리는 패스. 월봉도 그때 패스. 자, 보강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산업 예전에 멤버님들하고 저하고 매수매도 진행했던 거죠. 이거 제가 얘기했었죠. 이거 제가 파니까 올라간다고.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중요한 자리 뚫어놓고 월봉 전고점까지 가고 있죠. 이렇게. 자,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특히 이게 중요한 변곡전을 기술적으로 뚫었지만 역시나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보강산업 같은 친구를 기술적으로 대응할 때는 17년도 2월 달에 형성된 9,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추세는 살아나 있고, 자, 주봉에서도 역시 강하고, 일봉에서도 뭐 상한가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도 마찬가지 쫓아가서 하기보다는 5일선 기준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이 친구도 매수할 만한 종목은 패스. 다음 무학이죠. 대단하죠, 무학.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 자, 근데 우리 무학이라는 친구랑 자세히 보시면 MH의 탄으로는 틀려요. 자, MH의 탄의 월봉의 차트를 보면 위치가 높죠. 엄청 높아요. 지금 뭐 60개선 뚫거나 이 정도고. 보강산업도 그린데 무학은 틀립니다. 자, 무학은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을 잘 하고 있다가 뭐 회사에 뭔 일이 있는지 우리나라 경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의 폭락을 했죠. 이렇게 7만 원대 그쳐 있는 게 이게 얼마야 이게? 잠시만요. 고점이 6만 5천 원대가 저점이 3,500원. 20분의 1 토막 난 거 이거? 뭐 이렇게 되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거의 뭐 초토화가 된 거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죠. 안 그래도 거의 뭐 이렇게 좀 우학이란 주식이 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때 거의 이제 코로나 때 아주 그냥 이렇게 끝장이 나는 이렇게 됐다가 자, 드디어 저건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 돌아오는 과정에 자세히 가격을 보면 자, 요때 코로나 때 어떤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 3,500원짜리가 이렇게 12,4배는 올라왔죠. 자, 요거에 대한 부담은 있어도 결국 가만히 보면 대량 거래가 월봉 바닥에서 들어온 거죠. 이렇게. 여기 높은 데가 아니죠. 이렇게. 지금 여기인 거죠. 여기. 물론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이 봤지만 코로나라 특수한 상황을 제하면 별로 그렇게 올라온 것도 없는 게 무학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볼 때는 차트로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높진 않구나. 물론 일봉에서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날 상한가 쉬었다가 또 상한가 또 상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온 거에 부담은 있지만 이런 친구들이 조정을 줬을 때는 매수해 볼만 한 거예요. MH에탄의 보강산업이 조정을 줘도 매수해 볼만 하지만 위험하고 무학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봤을 땐 재물을 꼭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재물을 보면 PBR 0.64 역시 낮죠. MH에탄올 PBR은 1.79 높죠. 자, 보공산업 5.16 자기 가치에 5배 받는다는 얘기죠. 무학은 자기 가치에 반토막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 PBR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고 시총이 자, 보시게 되면 3,400억짜리 회사입니다. 자, 시총이 3,400억인데 매출이 1,300억. 볼까요? 자, 매출이 1,300억, 1년 2,000억 난 적도 있고,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적자 폭이 심했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거의, 실적이 반하지 않죠. 그러니까, 많이 났죠? 18년도에 100억, 19년도에 130억. 월봉에서 보면 18년 이때부터 19년도 그럴만하네 이제 실적이 저렇게 엉망이니까 하살났다가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려 흑자로 돌아선 거죠. 자, 그러니 자, 흑자로 돌아섰으니 이제 차트가 살아나고 주식이 살아나고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죠. 이렇게 돌아섰고 올해도 1분기 2분기 여기 2분기 때 좀 마이너스 조금 그렇긴 한데 3분기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현금 유보율이 9,000% 부채 비율이 27% 괜찮습니다. 무학은 우리가 관심 갖고 볼만한 종목이 돼요. 물론 지금 중요하게 맞고 떨어지는 60개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요거에 주식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요 자리가 위험해요. 보통 일반적인 주식들은 저 60개선을 굉장히 잘 맞고 떨어져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주봉에서 잘 뻗어 있죠. 추세가 잘 살아 있고 원체 오랫동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의 매물대들이 꽤 많죠. 자, 일봉에서 보면 이날 상한가 쉬고 13%, 43% 올라갔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놀림목 줄 때 기다렸다. 물론 지금 정치 테마주가 사 올라갈 때 잡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5일선 근처 매수하는 게 좋고 깨면 바로 손절하고 나머지는 21선까지 밀렸을 때 매수해주는 전략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무학은 요 밑으로 제가 빼놓을게요. 이렇게 좀 뭐지? 살만한 종목을 이렇게 해놓으려고 따로 뽑아놨죠. 너무 밑에서 나왔나? 제가 홍준표 관련주 중에 매수할 만한 종목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사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저는 채팅창만 조용하면 내 목소리 잘 들리나?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 어쨌거나 좀 애매한 게 창의의 터널이거든요. 이 친구 잠깐 아까 몇 가지 기사 살펴봤더니
왠지 홍준표 관련주 아니던데요. 어쨌거나 자, 이 창의엔터놀은 저도 사실은 괜찮게 보이고, 자, 창의에탄올 위치가 보면 사실 무학이나 이 MH 에탄올이나 전부 다 홍준표 관련주 잘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에탄올 이쪽이 코로나, 이 순세정제, 뭐 알코올 이쪽으로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의에탄올을 보고 있는데 창의에탄올 차트가 너무 이쁘죠. 자, 월봉에서 보면, 자, 은정님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거 어떤 그런 이슈나 이런 기술 재료보다는 일단 철저하게 차트 위주로 몇 가지를 분석하려고 그래요. 차트도 굉장히 잘 들려요. 자, 어쨌건 차트 위주로 할 건데, 자, 창의의 턴으로는 이 월봉 H도 낮지만 굉장히 이 박스권에 있죠, 이렇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이 박스권을 탈출했을 때 폭발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시죠? 오랫동안 매집하고 오랫동안 밑으로 간 주식일수록 한번 날아가면 굉장히 크게 날아가고, 역대적으로, 멋쟁이님 안녕하세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 턴을 매수 진행을 했던 거고, 저가 매창의 턴을 매수한 거고, 자, 이렇게 보면 21선 근처에서 잘 차고 나갔죠. 근데 긴 꼬리를 쫙 달아겼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나 걱정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월봉 H가 이런 데서 물렸다면 좀 걱정해야 돼요. 아, 언제 가죠? 1년 뒤에 갈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라면 별로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잘 돌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탄으로 홍준표 관련자 아닌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차트가 100점 만점이라 일단 끌고 왔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 가지 볼 건데 하나하나 뜯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휴맥스 홀딩스죠. 사실 휴맥스 홀딩스가 홍준표 관련주 잘 연결이 돼 있는데, 야, 애매해요. 월봉에서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낮지도 않거든요. 이 친구 투자 주의 맞았죠, 지금. 일단, 12,000원까지는, 11,000원까지는 순간 한번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투자 주의를 맞은 상태고, 자, 주봉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5주선만 안 깨면 되거든요. 이 친구는 5주선 안 깰 때 딱 오면 살만해요. 깨면 바로 손절. 일봉에서 보면, 자, 요렇게 이제 21선하고 만나주면 좋겠다. 이대로 날라가면 그냥 포기하고, 21선 근처 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근데 투자 주의를 맞았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 뭐 100점 만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RT캐스트죠. RT캐스트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학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인데, RT캐스트 월봉 위치가 높지 않죠. 자, 이 60개선 지키고 돌아 나가고 이렇게 5개월선이 20개선을 뚫어준 중요한 골드 크로스 상황에 있어요. 이 친구, 보시면, 투자가 굉장히 좋죠. 현금 유보율이 415%, 부채 비율이 25%. 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이 400억 정도 일어나는데 회사가 1000억. 괜찮아요. 시총이 1000억인데 매출이 400억. PBR 1.38 높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자, 자동차 엔진용 부품. 자, 자동차 사업하는 이런 친구죠. 자, 괜찮고요. 이 친구 추세가 좋죠. 어제 잘 뻗어 있고, 주봉에서 보면, 대량 거래가 저번 주에 들어왔고, 일봉에서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5일선 깨서 이 친구도 21선까지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왜냐하면 5개월선, 60개선 뚫어주는 중요한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고,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600원짜리가 4,000원대가 조금 높은 거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일단 21선 기준으로 조금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일단은 이쪽으로 빼놓기로 하겠습니다. 중복 등록하지 뭐, 그죠? 자, 하고 여기서는 확대. 자, 경남 스틸. 또 월봉이 진짜 너무 높죠? 자, 주봉, 물론 이제 이런 친구들이 가면 더 잘 가긴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패스 하겠습니다. 한국선제 마찬가지죠? 뭐 대단하죠? 이 친구들 전부 다 홍준표가 엮여 있고. 특히 한국선제나 이런 친구들은 이게 조선주, 그죠? 관련주로? 철선, 스탠, 아마 그쪽으로도 잘 연결이 돼 있죠. 한선 엔지니어 아마 그릴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차피 최강 광고도 연결이 돼 잘 올라가는데, 뭐 너무 올라갔죠? 1,500원짜리가 고점인 14,000원. 우린 이런 주식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좋은 뉴스 계속 나오죠. 여기서 몰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게임 끝이에요. 자, 창의의 타운을 우리가 여기서 샀다고 하면, 여긴 거죠, 여기. 창의의 타운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의의 타운 잘 들고 있으면 엄청난 큰 수익이지만 이 친구는 잘못 들고 있으면 이렇게 폭망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홀딩스 계열도 이렇게 휴맥스 홀딩스, 홈센터 홀딩스 아주 그냥. 자, 이게 홈센터 홀딩스 주가인데 역시 비싸요. 많이 올라갔죠. 700원짜리가 2,700원. 사칠은 28, 4배 정도? 뭐 배수로 생각하면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일본에서 상한가 근처 시원하니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 투자 경고죠, 지금. 자, TBC도 역시 홍준표 관련주 엮겠는데,
월봉 H가 뭐 사상 최고가 찍고 하고 있죠. 사상 최고가 찍고 하는 종목이 단기 단타하긴 좋은데 역시 물리면 답도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딱딱 패스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팜스비를 보겠습니다. 뭐 대단하죠? 자,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 찍었네, 그죠? 상장에서 그 이상 찍었으니까 다 찍었고, 일봉에서 보면 역시 뭐 상한가치 달려나가는 분이 이 친구도 다 패스. 자, 대연도 투자 주의 맞았죠. 보통 처음에 뽑는 것들이 원체 다 그냥, 상장 최고가 다 패스. 원풍도 보겠습니다. 자, 다 패스할 쪽만 있네, 그죠? 원풍 보면, 음, 대단하죠. 밑에 상한가는 27% 갔다가 이날 꼬리다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제 눌림목 오면, 이 눌림목 왔을 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사실 이 종목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월봉에서 원체 높은 위치를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힘은 살아있고 월봉에서 높다는 얘기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잘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수익도 빠른 대신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자, 그다음 대성에너지, 한일단도 한번 볼게요. 한일단도 알고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없나? 플랭크 퀄리티 없지. 어차피 일단 볼게요. 자, 대성에너지도 보면, 대단하죠. 이 친구들 월봉에서 보면, 자, 다음 전부 다 사상 최고가. 자, 이런 종목은 딱딱 패스하는 걸로. 주식은 수익보다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먼저예요. 무리하지 않는 게 좋고. DSR이나 DSR 제강은 사실 철강주라 좀 볼만도 한데, 못 따라잡아요. 이 친구들. 상한가, 뭐, 있긴 해도 상한가. 위험하죠. 태양금속도 마찬가지고, 월봉에서 보면. 일단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대를 다 뚫고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자, 주봉에서 봐도 그렇고, 일봉에서도 역시 다 뚫고 나가고 있는데, 5일선 기준으로 돌아 나갈 때 단기 단타는 모를까? 역시 물리면 답도 없습니다. 자, DSR 제강도 보면, 이쁘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월봉에서 제가 이런 데서 봤을 때 굉장히 살만한 거죠, 사실. 5개월선이 60개월 뚫어 골든 크로스. 딱 4달만 참으면 이 정도인데, 일단 맞고 떨어질 때 맞고 떨어졌네. 그죠? 요 자리가 요렇게가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매물대거든요. 여길 뚫어져야 날아가는데 맞고 떨어졌으니까 조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해서 일단은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양피스톤 우리 저번에 멤버님 중에 한 분이 아마 저한테 여쭤보셨을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이거 괜찮죠? 회사도 괜찮아, 이 친구는. 상한가 찍고 하고 있고 좀 쫓아가기엔 무리가 있고 상한가 올라가고 날아간 거니까 일단 패스. 자, 신화콘텍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쁘죠? 정말 이뻐요.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제가 한번 얘기할 때 진짜 잘 올라가는 주식은 제가 5개월선 안 깬다고 그랬잖아요. 단 한 번도 안 깨요, 이렇게. 엄청 잘 올라가는. 근데 지금 사기에 부담이 있죠. 이제 얼른 고점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휴맥스는 우리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친구 중에 하나죠. 자, 저번 휴맥스 말씀드렸죠. 저기, 전기차 휴맥스 EV,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기도 하고, 휴맥스 자체가 나름 좀 깔끔한 이런 회사라. 자, 휴맥스 차트를 말씀 그대로 보면 월봉에서 주식해서 밑에 있죠, 이렇게. 물려도 아마 여기까지는 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휴맥스는 극복해 나가면 되고, 회사 자체가 괜찮고, 휴맥스 홀딩스가 홍준표 관련주 엮여 있는데 휴맥스가 아직 못 날라가고 있죠.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이거. 웅진이 엮여 있는데 왜 웅진시급이 잘 못 날라가는 거. 좀 그거 비슷해 보이죠. 자, 그렇게 보면 요렇게 60개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찍고 5개선 떨어지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지금 조금 좋은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앞전에 있는 매물들 다 뚫었거든요. 태풍 와요 혹시 우리나라? 어쨌거나 이렇게 요 자리가 여기를 다 뚫었기 때문에 2m로 다시는 안 올 확률이 되게 높고, 가격대로 보면 5,100원대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분할 띄었는데 일단 이 자리 다시 와주면 매수할 타이밍이 돼요. 다시 안 오면 5일선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 자리가 되죠. 이렇게 여기 잘 뚫어놓은 거예요. 지금 잘 빠이빠이 시켜놨는데 저 자리가 되고, 저기만 안 깨면 되는데 가격으로 보면 5일선 기준 5,674원 옆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주식 옆으로 가면. 어쨌건 휴맥스는 꾸준히 관심 갖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화학 창해 에탄올 RT캐슬인데 최고로 좀 신경 쓰이고 좋아 보이는 게 창해 에탄올, 그 다음 무화학도 좋아 보이는데, 무화학은 근간에 떠서 중간에 좀 많이 떠서 이 친구 눌림목 주면 생각해 봐야 돼요. RTKS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로 쫓아가다 보면 물릴 수 있으니까 조금 조정되는 걸로. 비 많이 온다죠, 그죠? 태풍이 오는구나.
자, 한일단조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한일단조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추가해놓고. 플라잉카 관련전 아닐래나, 그죠? 한일단조 먼저 보면, 자, 월봉에서, 음, 이 맞을 자리 맞고 떨어졌다 조정 받고 올라가는 분위기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최고점인데, 사실, 저 때 찍었을 때가 52주 신고가이자 사상 최고가를 찍은 거네요. 그죠? 제일 위험하실 때. 자, 요 가격을 기준으로 보통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조정 들어왔다고 돌아 나가는데, 6,000원 하던 주식의 저점이 3,000원을 찍었으니까, 거의 반토막 내놓고 올라가는 거죠. 주봉에서 보면 추세가 중요한데, 저번 주에 턴 해놨네요. 그죠? 추세 턴 이루어진 거죠. 괜찮아요. 추세 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 나갈 수 있는데, 자, 요렇게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오히려 지금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면 21선 근처 딱 짚고 돌아 나간 매수.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왜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되냐면 월봉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 친구들이 순간 가면 가지만 이게 가는 칙 가고, 자, 월봉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높은 데서 물렸어요, 만약에. 근데 이 주식이 좋아 보여. 이렇게 가는 칙 하다 결국은 쭉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손절해야 돼, 만약에 안 좋으면. 그래서 일봉에서 21선 근처 매수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해서 들고 가는 걸로. 또는 이렇게 저점까지 분할 매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일 단조는 사실 그 나쁜 주식은 아닌데 대북주로 좀 연결되나? 어쨌거나 이렇게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넣어보기로 하고 100점 만점은 아니고 상황은 좋아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안정적이진 않지만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일 단조 같습니다. 플라잉카 관련주로다가 사실 하나시스템, LI진엑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방산주기도 하죠. 사실은. 그러고 또한 항공우주산업주기도 합니다. LI진엑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LI진엑선 같은 경우에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애플카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아닌가? 그건 LG 이노텍, LG 이노텍이구나. 죄송합니다. 헷갈려. 이름 비슷해가지고. 자, 어쨌건 LIG 넥선 같은 경우에 추세가 좋죠.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잘 살아있고 홍준표 관련주나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LIG 넥선 자체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자, 5개월 선이 이슈켜서 뚫어진 골드크로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쫙 돌아나가주면 상황이 좋아 보여요. 주봉에도 추세가 이쁘죠. 잘 유지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오선만 이탈하지 않고 우선 선상에서 매수. 그러면 조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높지 않죠. 뭐 전혀 높지 않은 위치라 얼마 갈 자리가 더 있어 보이고, 일봉에서 보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 21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웬만한 매물도 다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21선 근처 기준으로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할 생각하고 매수해 놓으면 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 아주 위치만 낮다면 뭐 이런 데까지 분할 매수 좀 하겠지만, 약간은 15,000원짜리가 어쨌거나 5만원 간 거니까 손절 개념을 갖고 주봉에서 5선 깨지 않거나 일봉에서 21선 근처까지 툭 찍고 나가면 오히려 조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LIG 넥선이라 지금 회사가 단단하죠. 이 신일은 제목 볼 것도 없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LIG 넥선까지 밑으로 내려놓는 걸로. 우리가 홍준표 관련주를 산다 하더라도 막 급하게 쫓아가 사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엉터리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보단 조금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은 거 이런 걸 사는 게 좋죠. 자, 하나 시스템인데 패스하죠, 뭐. 그죠? 이게 지금 높죠. 정고점 위주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패스 바이바이. 자, 베셀을 보면 베셀도 월봉에서 애매하죠. 이게 정고점 맞고 조정을 받긴 받아도 이번에 다시 돌아 나갈 수도 있겠는데, 주봉에서 턴을 해놨고 일봉에서 돌아 나가는 분위기 애매하게 좋은데요. 어쨌거나 그러면 주봉에서 20주선 우선 돌려놨으니까 상황은 괜찮고, 일봉에서 보면 여기 조금 나름 조금 차트가 제법 조금 마음에 드는, 또 재물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PBR이 2.57 낮지 않죠. 그죠? 낮진 않은데 시총이 500억짜리, 지금 600억이죠. 뭐 590, 시총 6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700억. 괜찮은데 적자가 심하네요. 그죠?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대출이 좀 안 좋고, 현금 유보율이 197, 부채가, 재무가 좀 안 좋아. 재무가, 빵점은 아닌데 재무가 조금 좋지 않아. 이런 상황이고요. 차트는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만 일단 패스. 사실 퍼스텍도 마찬가지인데, 재무는. 이 친구들이 퍼스텍이나 하나시스템이나 전부 다 방산주죠.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올라가는. 퍼스텍 예전에 저도 많이 이제 매수면도 진행했던 종목인데, 월봉 차트는 이뻐요, 일단. 이 플라잉카 관료들이 몇 개 있긴 한데, 큰 메리트 없는데, 어쩌면 볼까요? 이 시기에서 요일에만 아끼면 되거든요. 이게 조정이 끝인데, 자, 조정 이거 끝이라고 보고, 주봉에서 보면, 조정 받고 있죠, 지금. 일봉에서. 이런 친구들은 그냥 이전 저점 오면,
이렇게 2,200원대 오면 한번 살만해요. 순간 10에서 20%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20일선이 가파르게 떨어지죠.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하는 걸로 조금 추세가 살아있는 게 낫죠. 자, 제이시언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20개선 지켜줘요. 이거 지켜주면 추세 타고 턴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주봉에서 보면 5선 위주로 아슬아슬하게 박스권 하나 깼는데 자, 일봉에서 보면 20선도 깨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애매하네. 그죠? 이게 바로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저점의 매력이 있는 6,400원대가 어디야, 이게. 월봉에서 20개월선, 60개월선. 좀 저점의 매력 있는 친구네. 약간 일단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놓도록. 그냥 싸게 사는 맛? 뭐 이런 거. 이거 괜찮아요. 싸게 사는 맛이 사놓으면 좀 손해는 안 보고 올라갈 땐 잘 올라가 주는. 이렇게. 이런 것도 안 되는데. 광고로 딱 걸리더라고요. 제 의도 없이 하는 거라. 자, 어쨌거나, 휴니들을 보면, 한빛소프트는 사실 이 재무가 좀 마음에 지금 패스 괜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패스 일단. 이 저기죠? 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죠? 자, 휴니들을 보면, 상황 괜찮죠? 자, 재무를 보면, 0.94 PBR 1이 안 됩니다. PBR 1이 안 되고, 시총이 1,100억. 시총이 1,100억인데 매출이 2,000억. 괜찮죠? 자,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현금 유보율이 90%. 이 현금 유보율이 좀 높네. 근데 어쨌거나 매출이 원체 좋아서 대출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 위치가 마음에 드네요. 그죠? 월봉에서 높지 않죠? 높은 위치도 아니고 저렇게 60개선 밑에 있고 요거만 뚫어주고 올라가면 크게 날아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인 거죠, 지금. 20개선 찍히고 5개선 찍고 들어가 추세가 턴이 돼 있죠. 이건 주봉에서 턴해줬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턴했습니다. 우리 추세 턴했어. 이 추세를 턴했다는 얘기는 내가 우상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여기 약간 매물대가 있긴 있어요. 여기 맞고 저번 주 떨어졌는데 가격대가 8,500원대가 돼요. 지금 딱 요 근처에 있죠. 따라서 8,500원대 가게 땅 뚫고 나가면 이 친구는 신세계가 열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봤더니 20선이 뚫고 나가, 그렇죠. 20 뚫고 나가 있죠. 이렇게 추세가 살아났죠. 자, 휴니들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상을 몇 개 건지는 자 그런 느낌. 자, 휴니드도 이렇게 내려와서 우린 여기서 가장 좋은 종목들만 사면 돼요. 일단 1등으로 창예탄으로 봤으니까 저걸 보고 있고 자, 이 방송 일반 구독자님들한테도 나갈 거라 뭐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 멤버님들 먼저 하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전형적인 박스권에 있는데 이 친구는 사실 이 우주산업 관련주들 신경 쓰긴 써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로 가니까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는데 아슬아슬해. 이거 5개월선 깨면 조정 세게 들어와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아슬아슬하죠. 이거 20주선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옛날부터 봤는데 그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좀 가려면 시원시원하게 막 상한가도 좀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메리트 없어서 패스하는 걸로. 자, PC 디렉트라고 새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 거래량이 좀 적어요. 13,000주? 이렇게 되는데 일단 뽑아는 놨는데 이 친구도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패스하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조금 갈라만이 갈래나? 애매해요 이 친구 그죠? 원래 거래량 없는 거 20 들어가면 좋긴 한데 뭐 차트도 마음에 안 들고 네온테크라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네온테크가 들어와 있는데 이 친구가 1,300원짜리가 고점인 5,400원 4배 정도 찐 거죠. 잘 올라가다가 신규 상장주인가 봐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급락을 맞이했는데 지켜줘야 될 이식회선을 딱 지켜주고 있단 말이죠 이 자리. 여신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안 깼습니다. 일단은 근데 추세는 우하향이네요 그죠? 주봉에서 보면 우하향하다 턴 해놨는데 애매하네요 일봉에서 그죠? 이 친구 패스 애매한 걸 때 패스하는 걸로. 자, 가덕 신공항이 홍준표 관련주죠. 부산에 가서 이제 그 가덕 신공항에 관한 얘기를 좀 해가지고 자,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 건데 용화금속을 보면 애매해요. 이게 전고점 맞고 자꾸 떨어지는 꼴이야. 물론 이거 다 돌파해주면 크게 올라가는데 용화금속이 자동차 관련주가 그렇지 않아? 그죠? 한번 볼까요? 왜 세창이 자꾸 저렇게 뜨지? 이게 땡겨놨는데 현금 유보율이 174, 부채가 178%. 자기 현금 갖고 있는 것만큼 빚이 딱 있고 시총이 1,300억짜리인데 매출이 1,700억. 괜찮죠? 적자가 좀 주네요. 그죠? 적자가 좀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주식은
흑자에서 흑자로 조금 커지는 것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갈 때가 훨씬 빨리 반응해요. 크게 반응하고. 적자는 또 많이 무너졌으니까, 그죠? PBR이 1.699,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영화금속. 요새 금속회사들, 철강회사들 원래 좋아야 정상인데, 대동금속 막 이런 거 좋은 것처럼, 그죠? 두 달간 엄청 고생했네요, 두 달간. 이 월봉에서 보면 엄청 고생했죠, 지수 무너지면서. 안정해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 앞에 매물대가 좀 단단한 게 있어서, 이 매물대 뚫어주는 게 문제인데, 요때 턴해놓고 살아나는 거죠, 지금. 근데 일봉에서 보면, 야, 내일이 중요하겠네. 이날 밑으로 깨지면 안 되고, 안 깨주면 툭 한번 날아갈 수 있겠는데요. 패스. 애매한 거다, 패스. 예전에 두올이 이 가덕 신고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썼는데, 높죠? 패스. 덕신어, 이게 가만히 가덕 신고가 관련주들도, 이게 홍준표 관련주 몇 개가 날아다니는구나. 대단하죠? 지금 덕신어전 같은 친구들, 주봉. 1번. 자, 매물대는 다 들었는데, 자, 덕신하우징 같은 친구도 이렇게 되면 좋아. 이 밑에는 완전히 빠이빠이 시켜놓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밑으로 내려갈 마음이 없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으로 조정을 받아서 2,600원대가 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고, 안 오면 그냥 잊어버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웅. 영웅 월봉 위치가 이 친구 재밌는 친구예요. 영웅이 이것도 원래 가덕 신고한 관련주 잘 연결돼 있거든요. 자, 재물을 보면 PBR 0.4를 엄청 싸죠. 하나치 이게 PBR 0.5가 안 되는 거 보면 해대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가 상장폐지만 안 당한다고 보면. 자, 철강 사업 부문, 자동차 부문, 물류 사업 부문 1,200억. 요새 좀 섹터에 들어갈 만한 위치에 있는 섹터고 1,200억. 1,200억짜리가 매출 2,000억. 오, 괜찮은데? 괜찮죠? 유보율이 400%, 부채 비율이 179% 깔끔합니다. 괜찮고 월봉 H 더 깔끔해요. 지금 코로나 때도 여기인데 이제 이거 회사가 엄청 안 좋나? 코로나 때도 왜 이제 여기지? 자, 이식결선이 잘 지켜주고 있고, 자, 이 친구 관심 갖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20%잘 올려놨네요, 그죠? 올려놓고 자기가 우리가 물려서 깨져봐야 어차피 뭐 600원대겠죠, 뭐 그죠? 한 토막 뭐 그럼 더 좋을 테고 회사가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대출이 안 되죠, 그지? 상장 폐지 뭐 가끔가다 엉뚱하게 뭐 그 뭐더라, 그 새우글로벌인가? 이 외정지 당했죠, 이 친구. 이 친구 저 굉장히 좋아하고 예전에 매수매도 많이 진행했던 종목이거든요. 이 친구 왜 이렇게 됐지? 그죠? 뭐 이슈 뭐가 있나?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식이 무서운 게 이게 절대로 이렇게 몰빵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이게 세우글로벌 같은 거 하나 저렇게 날라가도 아유 저렇게 됐구나 하고 다른 종목에서 있어야지. 만약에 저거에다 다 들어갔으면 위험했겠죠. 그러니까 항상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영흥은 그러니까 주식은 리스크 관리가 먼저예요. 리스크 관리.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만 배제해놔도 주식시장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영웅은 관심권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나머지 좀 깔끔해 보이고 자 관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보산업 이 친구 상당히 좋은데 재무가 왜 저렇지? 약간 높네요, 그죠? 애매하게 위치해 있네. 일본. 일본 추세 턴해놓고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단기 단타 하기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대출은 안 될 정도로 재무가 좀 안 좋나? 볼까요? 재무를 보면 현금 유보율이 빚이 좀 많구나 회사가. 빚이 좀 많네요, 그죠? PBR 5배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PBR 너무 높아요. 지금 받는 주식 가치에 비해서 5배면 참 우리가 잘못 걸리면 우리가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는 걸로. 덕신 매수했었어요. 우리 덕신하우징 저도 옛날에 참 좋아했던 주식인데 저 친구. 이 플레이트인가 뭔가 그쪽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회사는 괜찮아요, 저 친구. 제가 잘 알아요. 자, 동일제광은 철강 회사이죠. 상황은 좋은데 월봉에서 좀 높죠. 900원 하던 게 지금 6,000원대 좋은데 높네요, 그죠? 주봉에서 턴을 해놨고 일봉에서 21선 기준으로 단기 단타가 좋아 보이는데 애매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만호제강 매수매도 진행하지 않았어, 이 친구? 그때 막 여기서 사가지고 그죠? 재밌게 막 단기 단타 했는데 이건 다시 돌아서 나가는데요, 그죠?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자, 돌아 나가고 있고 5기화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주봉에서 보면
그렇지. 추세 턴 해놨습니다. 추세 우리가 턴이 됐어. 라고 20주선 위에있기 때문에, 자, 20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22,700원대예요. 따라서 22,7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만호제강 순간 툭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호제강까지 밑으로 빼놓는 걸로. 자꾸 들어오네, 그죠? 여기서도 제일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동일제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제강. 아까 본 거죠? 어쩐지 또 들어가죠. 인터지스. 높죠? 성강밴드. 사실, 이 성강밴드하고 태강 아세요? 이 성강밴드 태강? 이 친구도 굉장히 재밌고 메리트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얘네들 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이렇게 임생가 뭐 이걸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딱 태광하고 성강밴드 두 개밖에 없고, 원래 한 회사였었어요. 한 회사인데, 이게 나눠서 나온 거예요. 태광 사장님, 성광 사장님. 이렇게 나오고, 이 만드는 밴드가, 우리나라에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다른 회사 만들고 싶어도, 이거 굳이 만들 정도 이렇게 막, 대들고 싶거나 막 이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딱 독보적인 기업들인데,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원래 배 만드는데 이 조선업 쪽으로 관련돼 있거든요. 배 만드는데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이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 안 좋아질 때 같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근데 성강밴드하고 태강 상황은 좋아요. 주가가 좀 느려서 그렇지. 싼 매력이 있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싼 매력이 있고 성강밴드 특히 배당도 잘 줬던 친구예요. 자, 주봉에서 보면 애매하게 선이 서 있는데 일봉에서 21선 많이 제대로 엮으면 날아갈 수 있는데 조금 둔한 건 있는데 성강밴드는 탄탄하니까 자, 코로나 온 김에 안 돼가지고 자, 마이크 잠깐 끄고 기침 한번 했습니다. 자, 어쨌건 성강밴드 조금 관심 갖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저 친구 저 잘하는 친구라. 자, 조광아이엘도 관심인데 추세가 우하향이죠. 이렇게 우하향인 종목은 싼 맛은 있는데 그냥 패스. 자, 우수 AMS 이 친구 좀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이때 3월 달에 저점이 1,900원, 고점이 13,000원, 7배 정도 올라간 거죠. 당연히 7배 올라갔으니까 조정 들어왔죠. 월봉 고점에서만 안 사면 이런 거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자, 조정이 쫙 들어왔는데 이제 이식해서 올라탔죠. 물론 여기서 기간 조정도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순간 좋아 보이고 홍준표 관련주 몇 개 했는데 턴을 했다? 그러면 상황이 좋아 보이고 주봉에서 당연히 턴했겠죠.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살아났고 이식 주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벌써 갭부터 날라갔구나. 16불. 괜찮죠.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조정권에 사면 되니까 여기 변곡점 하나가 있네요. 그죠? 매물대. 요거 맞고 떨어진 거네. 요거 맞고 떨어졌다가 이거 돌파하면 매수. 그러고 떨어지면 21선 그쪽에 따라 올라가 있죠. 이렇게. 요 근처에서 매수. 이렇게 하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우수의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조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자판 볼까요? 왜 자꾸 절로 뜨지? 자, PBR 2.5. 좀 높네. 저기서 싸면 좋은데. 어쨌거나 2.5. 시총이 2천억짜리인데 매출 2,200억. 괜찮죠? 자기 시총보다 좋은 매출 유지하고 있고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전환될 확률이 꽤 높죠? 1분기 때 3억, 2분기 20억. 흑자만 잘 유지하면 요거 돌아오겠죠. 그래서 흑자로 돌아설 테고 유보율 394%, 부채 비율 나쁘지 않죠.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고. 자, 일단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안 좋은 이슈 우수 AMS는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심액, 잠깐, 다 좋아. 어쩜 이렇게까지 빼놓고. 자, 또 보겠습니다. NK를 보겠습니다. NK는 근데, 낮기 이 친구 재무 때문에, 잠깐만요. 이 친구한테 낮긴 한데, 유보율이 139%에 부채 40%, 뭐 그렇게 비심하는 회사가 아니라, 뭐 그럭저럭 괜찮고. 일단, 적재 삭제가 들어섰죠. 괜찮다. 매출액 690억 정도 매출 잡고 주네요. 시총이 975, 뭐 괜찮고. PBR이 1, 나름 비싸지 않은. NK는 뭐 대출까지는 안 돼. 위치가 낮죠. 자, 500원짜리가 이제 1200원? 코로나에서 2배밖에 못 간 거, 우리나라 주식 많이 못 간 건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이 시켜서는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죠. 자, 이 상황 괜찮은 거고. 주봉에서 보면, 턴 해놨죠. 턴 잘 해놨고, 5주선만 깨지 않느나 일단은 괜찮고요. 일봉에서 보면, 이날 무너졌는데 21선 지키고 돌아 나가면 21선까지 기다렸다가 지키고 나가면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NK는 빼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빼놓으면 좋은 게 지금 바로 살 건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위치
쭉 다른 종목 갖고 놀고 있다가 팔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위치 와 있다? 그럼 매수해 볼 만한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국주철관 옛날에 제가 이 친구 보지 않았었어요. 지금. 이뻐요. 이 친구 괜찮아요. 자, 한국주철관이 보면 상당히 괜찮고 말 그대로 철관 관련주들은 반드시 신경 써야 돼요. 알루미늄이 사상 최고가라 조일알루미늄 속 날아가는 거 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철관 관련주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국주철관의 위치가 굉장히 낮고 추세가 좋아요. 자, 보시면 제가 답답해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팔면 올라가는 거 아시죠?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요렇게 이때 저점을 기준으로 추세가 잘 살아있고 5개월선이 60개선을 뚫은 골든 크로스가 생겼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역시 예전 앞에 있는 말 다 들었죠. 역시 내가 팔아야 올라가는 이렇게 상황이 좋고 괜찮네요. 그죠? 일봉에서 보면 자, 이 친구는 무조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이 한국철철관하고 같이 봐야 될 게 옛날에 보면 동양철관이 있는데 이 친구 많이 갔나? 동양철관 살만한 위치에 또 왔구나. 자, 주봉 1번. 이 친구 재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한국철관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우테크론을 보고 있는데 애매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단 이 자리를 뚫어야 올라가거든요. 두 개의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애매한데 파워가 좋아요. 파워가 뭐 돌려 달려나가면 이렇게 잘 이렇게 급락 뭐 이렇게 야 이따 고생 좀 했겠는데 주주분들 엄청 들어졌는데 애매한데 잠깐만요. 자 보시게 되면 PBR 1.26 시총이 600억짜리죠. 시총이 600억짜리인데 매출이 300억 뭐 그게 흑작이죠. 산업. 자, 회사가 돈도 많고 배당도 주는 자 어중간한 좀 애매한 회사인데 뭐 더 이상 이렇게 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빼놓겠습니다. 이쪽으로 뭔가 애매하게 좋아요. 애매하게 좋은 주식. 자, 여기로 갖다 놓고 자 KCTC는 다들 잘 아실 건데 그죠? 이 친구 예전에 그 쿠팡 관련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했어. 자 한라 IMS는 우리 예전에 매수도 진행했었죠. 이 친구 잘 샀다 파는 건데 이때 이 막 조선 3사들 막 대우조선해야 뭐 현대중공 말고 뭐지 그뭐 아무튼 삼성중 막 우리나라 수주를 많이 하면서 이 휴대폰이 날아가면 휴대폰 부품주가 날아가듯이 조선주가 날아가면 조선 부품주가 날아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 차트가 좋아 샀더니 상한가 이렇게 갔죠. 근데 한라이메스는 안 끝났어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고 자 일본에서 진짜 잘 타고 있죠 지금. 잘 타고 올라가는 중인데 이러다가 갑자기 홍준표 땅이 그냥 확 날아가요. 그러니까 한라이메스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고 월봉에서 기치가 높지 않죠. 자 추세가 잘 살아있고 찍을 자리 요게 이제 땡큐죠. 외국인들이 선물 준 거.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재룡전기 같은 상황들 여기 뚫고 나가고 있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주봉에서 추천 해놨고 변곡점 하나 있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2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여기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물론 5수선까지 밀려주면 이제 조정이 오는 건데 그게 아니면 상당히 좋아 보여서 이 한라 IMS까지 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고요. 제가 이거 미리 사실 다 뽑아놓을 수 있었는데, 미리 뽑아놓으면 공부가 안 돼요. 매물인들하고 같이 뽑으면서, 손해상 개미TV가 저렇게 주식을 뽑는구나, 저렇게 종목을 고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위에 있는 MH에탈이나 보강상, 힘수 이런 게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원래 날라가면 이런 게 더 잘 날아갈 때도 많아요. 월봉에서 높고, 그리고 지금 막 거래대금 거래량 들어와 있고, 근데 이런 종목을 잘못 건드리면 거의 손절 못했을 때 폭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주 고수 영역이란 얘기예요. 순간 하루 종일 효과장 보고 있어야 되고 순간 분할하면서 짝 하고 들어갔다 딱 빠지고 대신에 잘하면 수익도 빠르고 시간도 줄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습관을 가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스캘퍼, 스캘필 등을 이거 하시면 되는데 이 밑에 뽑아놓은 거는 스캘퍼 잘 못해요. 이거 언제 날아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는 제 모토가 제 채널 모토가 스윙 투자죠. 전 스윙 투자를 되게 좋아해요. 사놓고 기다려서 먹는 거. 떨어지면 더 사고 분할 매수 좀 안정적으로 하려는 이 자산 배분 이것까지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는데 슈카월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슈카월드 방송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슈카월드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부동산 안 사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주식하고 하나를 더 하는데 이게 달러래요. 이게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지만 이게 주식이 떨어지면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다. 이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산 배분 잘하는 사람은 주식 플러스 부동산을 하든 주식 플러스 CMA를 하든 주식 플러스 달러를 하든 반드시 반대쪽에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멤버님들은 이거는 꼭 잘해서 명심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같이 또 멤버들 저하고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플라잉카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딱히 많이 볼 게 없어서 패스하고 역시 이쪽에 있는 건 많이 높긴 하지만 참고 정도로만 하고요. 단기 단타 빠르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뽑아놓은 요쯤에서 네, 괜찮아요. 슈퍼월드 저 많이 봐요. 우린 여기서 자 구독하는 걸 아니 구독 죄송합니다. 여기서 종목을 고르는 걸로 하고 지금 진행하는 게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서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매수하고자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특히 제가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지만 매수할 만한 위치에 왔을 때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스윙으로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시간 빨리 가요. 그죠? 이 8시 시작했는데 보통 50분에서 1시간이 저는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현마님 안녕하세요. 금요일인가는 거의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진짜 2시간이 10분만큼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어쩌고 이렇게까지 보고 제 방송에도 있지만 요거는 캡처해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는 만약에 홍준표 관련주랑해서 연결해서 날아가기 시작하면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물려도 분할 매수로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재무도 봤듯이 재무가 엉망인 회사가 별로 없어요. 이제 영흥이나 NK 이 두 개가 재무 상태가 조금 그렇긴 한데 나머지는 재무 상태 나쁜 게 없고 물론 재무 상태 안 좋은 게 더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력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어떻게 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잘못 걸리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해탄을부터 이렇게 성우테크론까지 이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좋은 위치에 왔을 때 기다렸다가 21선 근처 또는 5일선, 5개선 지키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 매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정보 같아요. 그럼 좀 고맙고요. 제가 이제 항상 방송 걱정되는 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런 걸로 방송해도 되나? 이게 처음에 제 걱정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또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5개월선, 5수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게 뭐 이렇게 중요하나 하는데 사실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전 제 기준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예요. 이게 가치 투자죠. 근데 너무 또 가치 투자를 하면 이게 월봉 고점 같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 플러스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유식한 층에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이 맞은 상태인데 여기다가 라이터로 딱 한번 당겨주면 돼. 이 라이터가 뭐냐면 재료예요, 재료.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로다가 이걸 다 맞춰놓고 세 가지를 딱 맞춰놓고 주식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서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 배분 이 자산 배분까지 딱 끝내놓으면 멤버님들하고 저하고는 평생 주식하면서 크게 낭패를 볼 일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3번 정도 엄청 심하게 쪽박을 찼기 때문에 거의 뭐 다 거덜이 났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한 두 번쯤 찰 때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 찰 때는 제가 세 번째는 진짜 자신 있었어요. 야, 이건 뭐 내 세상이다. 한번 폭망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자산 배분을 그때 완벽하게 이제, 내가 자산 배분만 했어도 마지막은 살아날 수 있었겠구나. 왜 그러냐면 이게 살다 보면 9.11 테러, 뭐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10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아주. 여기 걸리면 아주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요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산 배분은 반드시 필수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멤버님들 혹시 궁금하신 종목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한 2, 3분 뒤에 이렇게 마감하는 걸로. 음성 잠깐 꺼놓고 저 커피 한 잔 타갖고 올게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세요.